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새날 청국장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로 민주당 국제대변인인 최지은 대변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새날 청국장도 61회 방송을 하게 됐네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엔 최지은 국제대변인님을 모시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평소 얘기하지 못했던 민주당 내 청년 관련한 내용과 개인의 삶 등을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최지은 대변인님의 삶의 스토리가 매우 역동적이라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아마 내일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 새날 청국장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요. 조만간 민주당 내 청년 의원 관련된 내용 다룰 때 보다 더 자세히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현재 김어준 총수를 언론에서 열심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턱스크 논란이라면서 언론에서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턱스크와 5인 이상 금지 위반, 사진과 실제는 달랐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5명이 같이 앉은 건 아니고 따로 앉았다가 PD 한 명이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 와서 메모한 거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도착한 건데 그때 사진이 찍혔다는 거죠. 잠시의 순간이었는데 실제로 카페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직원이 턱스크를 하고 있거나 5인 이상이 모여 있으면 와서 바로 제지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TBS 측은 이게 사적 모임도 아니고 업무상 가진 자리였고,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조건 잘했다고 제가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언론의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지금 옳다구나 하고 언론에서 얼마나 보도하고 있습니까? 캡처 한 개 이 정도지 실제로는 몇 페이지를 덮을 정도로 다 김어준 턱스크라면서 논란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잘한 거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문제가 될 내용들에 대해선 왜 일절 받아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좋다고 저렇게 물고 뜯을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주호영 씨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 될 수 있다, 이따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죠.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들만 보인다 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복하던 추억 때문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부처 눈엔 부처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법이죠. 실제로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눈에는 도대체 뭐가 보이냐는 거죠. 오늘날은 과거처럼 더 이상 없는 죄를 조작해서 벌할 수도 없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등 얼마나 많은 짓들을 벌여왔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참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나서 무죄 판결 나면 그땐 이미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고, 게다가 그런 해명 기사가 모든 국민들한테 도달되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 범죄자 프레임이 머릿속에 심지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누가 보상해주죠? 돈 몇 푼 주면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짓들을 벌여온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께 함부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에서부터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주호영 씨의 발언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건 그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고 이 말 외에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뭐하냐고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신영대 대변인이 직접 저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언론에서 많이 받아쓰지 않을 뿐이죠. 주호영의 정치 보복 망언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본인이 선출한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했던 본인의 과거를 스스로 지우고 싶은 거냐?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관련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게 주호영 씨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김종인의 입장이 나온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지율에 취해 저렇게 이미 권력을 잡은 듯이 정치 보복을 대놓고 예고하고 있는 주호영 씨의 발언은
정말 망국적 발언이라고 뼈를 때리고 있고요. 저런 사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참으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나름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안철수 씨가 한동안 세석으로 103석을 좌우하려고 하더니 지금은 안철수 씨가 오히려 당황해서 국민의힘 측에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진짜 가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며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 메이커가 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 본인도 껴달라는 건데 다만 국민의당 당적은 유지한 채 참여한다는 거죠. 참 안철수 씨도 세상을 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명확히 선긋기를 하던 김종인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황당한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안철수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고요. 주호영 씨도 부정적인 입장을 마찬가지로 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씨가 한동안 지지율에 취해서 본인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다가 결국엔 지금은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측에 매달리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도 민주당 측과 박빙이기에 3자 구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쪼록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근데 안철수 씨 근황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용 중단을 보면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이게 돌발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만약에 운영이 되면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래도 날리고 저래도 날리고 저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나경원 씨는 짬뽕이 좌파라면 짜장은 우파라면서 자기는 짜장을 잘 만든다는 소리를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한마디로 좌파가 짬뽕을 만들면 우파는 짜장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짜장을 잘 만들면 중도층과 진보층도 짜장이 당길 때다라면서 짜장을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보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나경원 씨를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저 얘기를 나경원 씨가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정권의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나경원 씨와 이미 서울시정을 망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오세훈 씨가 둘이 격돌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쩔쩔매고 이제 매달리고 있는 안철수 씨까지 아주 가관이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해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맞대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길고 담대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진 않지만 후보처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장 경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또한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이 특히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 지역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져나갈 박주민 의원님의 근황도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대선도 역시나 정권을 뺏겨선 안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어준 총수를 어떻게든 물고 뜯으려고 안달이 난 언론과 대놓고 김어준 퇴출을 외치고 있는 야권과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목소리 내고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